자, 운동과 충돌. 자, 물리편의 두 번째 파트죠. 자, 어디 봅시다. 관성에 대한 얘기인데, 관성이라고 나왔네. 관성. 자,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현재의 운동 상태는요, 정지 상태나 등속도 상태라고 적어두세요. 정지 또는 등속도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 또는 등속도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그 관성이라는 게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표현 중에 뭐 어떤 물체를 밀었는데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 물체의 관성은 0이다, 이런 표현은 틀린 표현이에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관성은 0이다, 이런 표현은 X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관성의 크기는 당연히 질량이 클수록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커요. 뭐 버스하고 택시가 있으면 둘 다 이제 달리고 있다고 하면 누가 더 멈추기 어려워요? 버스가 더 멈추기 어렵죠. 자,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크다. 그 다음 그래서 관성에 의한 현상은 두 가지예요.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관성을 뉴턴이 뭘 보고 생각했냐면은 요걸 보고 생각했대요. 아인슈타인 이전의 학자죠.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을 보시면 일단 마찰이 없어야 돼요. 마찰이나 저항이 없을 때 5점에서 물체를 놔요. 그럼 얘가 마찰이 없으면 같은 높이까지 오거든요. 다시 이렇게 굴러서. 그런데 뭐 이 바닥이 좀 기울어져 있어. 상관없어요. 어쨌든 같은 높이까지 오게 돼 있거든요. 얘네가 마찰이 없으면. 자, 그런데 맨 밑에 보시면은 그냥 바닥에 쭉 일정하게 평평하거든요. 높이가 높아지지 않고. 자, 이런 경우에 C는 높이가 높아져야 올라갈 텐데 못 올라가죠. 그럼 영원히 얘는 뭐 하냐면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해요. 영원히 앞쪽으로 그냥 전진을 할 거예요. 이 상태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 상태가 변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사고 실험을 바탕으로 물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이런 거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뭐 하셔야지 뭐 어떻게. 자, 그래서 어쨌든 관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정지 관성과 운동 관성. 정지 관성과 운동 관성.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안에 타고 있던 승객이 뒤로 넘어진다. 승객의 정지 관성. 승객의 정지 관성. 종이 위에 동전을 이렇게 놓고 종이를 강하게 튕기면 동전이 밑으로 똑 떨어진단 말이죠. 종이만 빠져나가요. 동전의 정지 관성. 동전의 정지 관성. 휴지를 빠르게 당기면 풀어지지 않고 또 끊어지죠. 이 뒤쪽에 있는 휴지의 정지 관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림은 요 그 세 개는 운동 관성에 대한 얘기. 운동 관성. 여기 위에 세 개는 정지 관성. 자, 버스가 갑자기 운동하고 있다가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정지하면 승객이 뿅 날아간다 이거죠. 승객의 운동 관성을 얘기를 하고요. 달리던 자전거 페달을 멈추어도 바퀴는 계속 회전한다. 바퀴의 운동 관성. 먼지 터는 거죠. 깔개를 탁 털면 먼지가 떨어져 나간다. 먼지하고 깔개하고 같이 운동을 하다가 깔개가 딱 멈추면 여기 있는 먼지는 그대로 튕겨 나간다. 그래서 먼지의 운동 관성,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아마 이쪽에가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추 있죠. 벽에다가 추를 매달아요. 추 이렇게 놓고요. 이걸 아래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자, 줄을 빨리 당기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그러면
어디가 끊어지냐? 줄을 빠르게 당기면 B가 끊어집니다. A가 아니고 B가 끊어짐. 요거는 추의 정지 관성. 이렇게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를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정리를 해 놨네요. 뉴턴의 제1법칙이라고 합니다. 뉴턴의 제1법칙. R자임이 0이면 물체에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계속 등속도 운동을 한다. R자임이 0일 때 적용됩니다. 관성의 법칙. 뉴턴의 제1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관성의 법칙 간단히 보셨고요. 그 다음에 B로 넘어가시면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게요. 요거는 중학교 때 안 배운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오는 건데, 중학교 때 이런 건 배웠어. 질량이 M인 물체가 뭐 V로 이동을 한다. 어떤 속력을 갖고 움직인다. 그러면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고 배웠어요. EK가 운동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질량 M의 V의 제곱. 뭐 이런 거는 중학교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운동 에너지.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을 하는데, 운동량은 단순해요. 질량과 속도의 그냥 곱이에요. 중요한 건 이게 속도라는 얘기죠. 운동 에너지에서 이 V는 속력이고요. 얘는 방향이 없어. 얘는 방향이 없다고. 오른쪽으로 가도 2분의 1의 mv 제곱이고 왼쪽으로 가도 2분의 1의 mv 제곱이야. 똑같아. 자, 그런데 운동량은 속도라고 되어 있네요. 질량 곱하기 속도. 식은 간단한데 속도가 들어가. 속도는 뭐다?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속도에는 방향이 들어간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방향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V로 움직인다. 오른쪽에 이제 플러스거든요. 이 운동량은 플러스 MV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쪽으로 움직인다.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면 얘는 밑에 있는 놈은 마이너스 MV. 이렇게 방향을 표시해 줘라. 운동량은 방향이 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이게 왜 그러냐, 왜 중요하냐면 뭐 지금 이걸로 해볼게요. 처음에 이쪽으로 가고 있어서 처음에 오른쪽으로, 나중에 다시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 간다고 나왔어. 그 운동량의 변화량을 물어본단 말이야.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을 물어보면 변화된 양이죠. 처음에는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는 건데,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MV라고 빼기, 처음 운동량은 MV. 그래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2MV.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할 때 방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응? 자, MV 왼쪽으로도 MV 변화량은 얼마야? 0.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마이너스 2MV로 하셔야 된다고. 이해 가셨나요? 다른 걸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2kg짜리가 있고 이쪽으로 2m/s 움직여요. 벽에 충돌해서 튕겨 나왔네요. 1m/s.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니 물어보거든요. 그럼 나중 거에서 처음 거를 빼라. 나중 거를 보시면 오른쪽을 보통 플러스로 놓고요, 왼쪽을 마이너스로 놔요. 방향을 이렇게 잡아요, 물리에서는. 그러면 나중 거는 왼쪽이잖아요. 마이너스 쪽. 2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고요.
처음 거는요 플러스 방향으로 2 곱하기니까 플러스 4예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6 kg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운동량의 변화량을 가져요. 아시겠죠? 이쪽이 4고 이쪽이 2에서 4에서 2니까 2요 그러면 안 돼요. 마이너스 6입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운동량은, 자 운동량의 단위는 정해진 거 없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그대로 씁니다.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그대로 나열해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충격량. 운동하는 물체가 꽉 와서 충돌할 수 있잖아, 그죠? 그때 받는 양, 또는 운동하는 물체에 우리가 힘을 줄 수도 있거든요. 힘을 줄 수도 있거든. 힘을 주고 그 힘을 갖다가 짧게 줄 수도 있고 길게 줄 수도 있고, 시간도 이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힘과 시간의 곱으로 나타낸 걸 충격량이라고 해요.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충격량은 문자로 I입니다. 자 충격량 I는 F 곱하기 T. F는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충격력. 단위는 힘의 단위 뉴턴. 이 힘의 단위가 뉴턴이에요. 뉴턴 그대로 들어가고, 시간의 단위 세크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다. 충격량도 방향이 있냐? 있어. 왜? 힘이 방향이 있거든. 힘이라는 게 방향이 있어. 이쪽으로 밀었는지 저쪽으로 밀었는지, 힘이라는 게 방향이 있거든. 그쵸?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면 점점 빨라지겠죠. 뭐 더 빨라지겠죠. 이렇게 더 빨라지겠죠. 반대로 힘을 주면 느려지겠죠. 뭐 점점 느려지겠죠. 그러다 정지하겠지. 자 이렇게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과 충격량의 방향은 같다. 그 다음 충격량의 크기, 그 F 곱하기 T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F 곱하기 T. 자 그 다음에 힘과 시간의 그래프. 충격량 I가 F 곱하기 T라고 했으니, 그래프가 여기가 힘이고 X축이 시간이라고 나오면 이게 F하고 T잖아요. 그죠? 그럼 요 식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잖아요. 넓이가 충격량입니다. 충격량. 뭐 그래프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안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구하는 건 요 평균 힘에 의한 넓이니까 이 넓이랑 같은 힘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F 곱하기 T 그래프에서 면적은 충격량이다. F 곱하기 T에서 면적은 충격량이다. 자, 그 다음에 요 넓이랑 같아요. 같은 요 힘을 찾으면 그 힘은 평균 힘이다. 평균 I는 F 곱하기 T, F는 T분의 I. 이렇게 계산에 의해서 구한 요 힘은 전부 다 평균 힘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힘과 시간 그래프와 충격량. FT 그래프의 면적은 충격량이다. 그래서 면적 기울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없나? 하나만 더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거는 면적 그림이고요. 운동량으로 그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Y축이 P 운동량이야. 운동량과 여기는 시간. 운동량과 시간의 그래프가 우리한테 그래프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P하고 T 그래프에서 기울기 있죠. 여기서는 면적이 아니고 기울기가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기울기가 뭐냐 물어보거든요. 요거
힘입니다. 힘. 알짜 힘. 알짜 힘. 이것도 같이 하나 알아두세요. 자, P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얘기하고, FT 그래프에서 면적은 충격량이고. 자, 요 두 개 일단 잘 써먹어야 돼. 암기해 놓으셔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3번.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물체가 힘을 받는 동안, 물체에 힘을 주면 당연히 속도가 변하겠죠. 빠르기나 방향 같은 게 변하겠죠. 속도가 변하면 뭐가 변합니까? 운동량이 변합니다. 충격량을 주면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는구나. 그렇겠지.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은 I, 운동량의 변화량은 델타 P. 그죠? I는 F 곱하기 T,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나중 거에서 처음 거를 빼래요. 이렇게 처음 운동량을 빼래요. 이렇게 적어도 되고, 질량은 일정할 테니까 M 곱하기 운동량의 변화량을 델타 V 이렇게 적어도 되고, 요식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엄청 중요한 식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이 써먹어요. 꼭 잊지 마세요. F 곱하기 T는 M 곱하기 델타 V. 엄청 중요한 식이다. 알겠지? 저걸로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많아. 그 다음에 확대경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 있을까요? 달리던 자동차 A가 정지해 있는 자동차 B하고 충돌하면, A가 달리고 있었어? A는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운동량이 줄어들고, 달리다가 충돌했으니까 줄어들겠죠. 멈춰있던 자동차 B는 A의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이쪽으로 튕겨 나가겠네. B는 이쪽으로, 그죠? 운동량이 B는 증가한대요. A는 감소하고 B는 증가하고, A가 감소한 만큼 B가 늘어나겠네. 이때 A와 B가 받은 충격량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질량이 큰 게 있고요, 질량이 여기 작은 게 있어요. 막 일로 와요. 와서 꽝 충돌하잖아. 충돌하게 되면은 무조건이야, 무조건. 질량에 관계없이 이 엄청 무거운 놈이 이쪽에 주는 힘하고요, 질량이 작은 놈이 반대로 이쪽으로 주는 힘이 서로 똑같아요.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주고받는 힘이 똑같아. 질량에 관계가 없어. 충돌이 일어나면. 그럼 붙었다 떨어지니까 접촉하는 시간도 서로 일정하죠. 동일하죠. 그럼 이 두 개의 곱인 F 곱하기 T도 당연히 그 크기는 똑같겠죠. 방향만 반대인 거지, 주고받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체가 충돌하잖아. 그러면 주고받는 충격력은 질량에 관계없이 일정, 서로 같고요. 붙었다 떨어지는 접촉하는 시간 무조건 서로 똑같고요. 두 개의 곱인 충격량 무조건 그냥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게 무겁고 어떤 게 가볍고 이런 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돌 그러면 주고받는 충격량이 일정하다, 또는 주고받는 충격력도 일정하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어느 한쪽이 운동량이 감소하면 어느 한쪽은 운동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똑같은 양만큼. 얘가 10만큼 줄어들면 10 kg m/s 감소하면 이 새끼는 10만큼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총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전체 양이 일정한 상태에서 한쪽이 줄면 한쪽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충돌이 그래요. 모든 충돌이 기본적으로 이렇다. 가만있어. 요거 가지고 하나 요거 좀 보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가 뭐 2kg짜리 물체가 있어. 이쪽으로 10m/s 달리고 있단다. 근데 앞에 있는 4kg짜리가 있는데 지금 정지 상태야. 충돌이 일어났대. 주고받는 충격량 서로 어떻다? 일정하다. 방향만 반대. 자, 2kg짜리 물체가 충돌하고 나서 뭐 얼마로 줄었다? 4로 줄었다고 할까? 이렇게 됐대. 2로 줄여야 되나? 2로 줄었대. 2. 네, 줄었대. 그럼 앞에 있는 4kg짜리는 이제 어떻게 될 거니? 이런 거 물어봐요. 자, 그러면 2kg만 갖고 너는 따지라고. 2kg짜리 물체만 갖고. 이 새끼가 원래 운동량이 얼마였니? 이게 운동량이 지금 2 곱하기 10이니까 20이었거든. 플러스 20이었거든. 충돌하고 나서 얘 운동량을 보니까 2는 4 플러스 4야. 얼마 줄었어? 16이 줄었잖아. 그럼 이제 이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 16이 늘어난다니까. 자, 얘 처음에 운동량 얼마였어요? 0이었죠. 0에서 얘가 16이 돼야 돼. 그럼 뭐 하면 돼요? 4 곱하기 V가 16이 되면 되겠네요. 그럼 V는 얼마? 4m/s. 자, 요렇게 구하라고 주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까다롭게 주시면. 네, 뭐 여러 번 영상을 보든지 한 번에 적을 때 잘 적어 놓고 한번 보셔요. 요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탐구자료창에는 무슨 내용인가 볼게요. 면봉 빨대를 부는 세기를 다르게 해서 불 때 똑같은 빨대인데 F 곱하기 T는 충격량 I잖아요. 충격량 I는 M 곱하기 델타 V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이게 약하게 불 때랑 세게 불 때랑 요거 다르게 하는 거야. 요거 힘을 크게 하면, 힘을 증가시키면 빨대 길이가 똑같으니까 시간은, 접촉하는 시간은 일정. 그 다음에 뭐 질량, 면봉의 질량도 일정. 그러니까 힘을 크게 주면 이게 증가됩니다. 속도의 변화가 증가돼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는 면봉이 더 빠르게 빠져나가겠죠. 요거는 빨대를 다르게 했네요. 짧은 거, 긴 거. 똑같이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시는 거야. F 곱하기 T는 N 곱하기 델타 V. 요거는 힘을 일정하게 놓는 거예요. 힘을 일정하게 놓고 빨대 길이만 다르게 한 거야. 긴 빨대 같은 경우에 접촉하는 시간이 크죠. 요게 증가해요. 그럼 질량은 면봉의 질량은 일정하고요. 시간이 길어지면 빠져나가는 속도 변화가 이게 증가하겠죠. 요쪽 게 더 평 빠르게 빠져나간다는 거죠. 탐구 자료창 요것도 분명히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 나올 것 같습니다. 뭐가 일정하고 뭐를 크게 했는지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제 C로 넘어가 볼게요. 요거 충돌과 안전장치. 자, 이것도 또 이걸로 설명해야 되겠네. F 곱하기 T는 M 곱하기 델타 V. 똑같은 질량을 가진 물체들이 충돌해서 정지할 때, 즉 이 총량 요게 일정할 때 부딪히는 시간을 길게 하면 이게 길어지면 N 곱하기 델타 V 충격량이 일정한 경우에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력, 부딪힐 때 받는 힘이 작아지죠. 요 밑에 달걀을 보세요. 이 똑같은 달걀이에요.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립니다. 자, 그럼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속력이 V가라고 할게요. 그럼 얘도 부딪히기 직전에 V예요. 그리고 얘는 바닥에 충돌하고 정지했고요. B도 바닥에 충돌하고 정지했어요. 근데 이건 깨졌고 요건 안 깨졌단 말이에요. 자,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고 부딪히기 직전에 V였다가 정지했고 V였다가 정지했고 여기가 일정하단 말이에요. 두 케이스는 A하고 B는 충격량이 일정한 거예요. 충격량이 일정해요. 충격량이 양쪽이 똑같아요. 근데 A는 깨지고 B는 안 깨졌어. 왜? B는 충돌할 때 이 스펀지 방석이라서 이게 매우 길어진 거예요. 충돌하는 시간이. 그래서 충격력을 작게 받아서 안 깨졌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이게 F하고 T 그래프잖아요. FT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이니까 A건 B건 요 면적 있죠? 요 면적은 두 개가 똑같아요. 면적은 똑같다. 면적은 똑같다. 그래서 그 말은 충격량이 똑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거예요. 달걀 떨어뜨리는 거. 그 다음에 힘을 받는 시간은 B가 아무래도 길겠네요. B가 길겠네요. 기른 만큼 힘을 적게 받아요. 힘을 적게 받아요. A보다 힘을 적게 받아요. 자, 네 가지 잘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원리로 충돌이 일어날 때는 충돌하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해라. 그게 바로 안전장치다. 에어백 충돌을 길게 해라. 자동차 범퍼 충돌하면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라. 보호 난간, 뭐 운동선수 보호대, 스펀지 보호대, 글러브, 높이뛰기 매트, 기둥의 스펀지, 에어 매트, 뽁뽁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이는 장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뭐 이게 정답지가 뭐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까지인가요? 실력업까지 해야 되고 핵심 정리도 있고 마무리 문제까지 있네. 어휴, 문제 많네. 고난도 문제까지 있네. 자, 183쪽까지 풀어보시고 아리송한 것들은 주저 말고 카톡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들 했습니다.